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지역의 조합들은 대부분 운영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았는데요. 앞으로는 방만하게 조합을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장 찾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가족들에게 어울리는 물놀이 스타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고용노동청의 박종길 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이용료가 있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조합 운영이 이제는 새로운 기본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요.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공공관리계획팀의 이무진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공관리계획팀장 이무진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든 표준 가이드라인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표준 행정 업무 규정을 제정했는데요. 제정하게 된 것은 이제 서울시가 지난해 말에 4개 구역에 대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원칙과 기준 없이 잘못된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바른 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과 이제 회계 분야 전문가들, 그다음에 조합장, 시민 등 자문을 받아서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행정 업무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제정한 업무 규정은요. 집행부가 조합 업무를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 주민에 의한 견제 기능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장과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서울시 경우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서울시 내에 있는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하는 각 위원회죠. 그게 한 165개가 있고요. 예.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한 298개 구역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번에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조합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조합 행정을 잘하는 조합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표준적이고 명확한 업무 규정이 없다 보니 예. 원칙 없이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조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각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행대로 이제 집행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주민들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감시와 견제 등이 갖고 이루어지기 어려웠죠. 예. 그리고 조합도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도 없고 임의적으로 업무 처리가 되는 것도 문제였고요. 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조합을 갖고 이제 조합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예. 예, 첫 번째로다가 이제 조합 상근 직원이 이제 상여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 6월 말에 이제 만약에 조합에 이제 근무하러 들어오게 되면은 상반기 상여금은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인데도 그렇죠. 이제 보수 규정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조합한테 추진위원회가 집행한 모든 회계 사업 서류를 인수인계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조합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수인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류가 없어지거나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또 이제 몇 년씩 사업 추진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집행부가 노력도 하지 않고 봉급만 받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냐면은 자기 재산으로 사업을 추진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궁금한데도 알리지 않아서 갈등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이제 가이드라인 제정이 돼서 이런 보수 규정을 갖고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고, 예. 또 뭐냐면 이제 인수인계에 대한 절차하고 근거를 갖고 명확히 해서 또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고요. 예. 또 집행부가 어떤 갖고 사업 추진 노력을 했는지 이제 분기별로 다 통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궁금증도 해소하고 그로 인한 갈등도 갖고 막도록 갖고 했습니다. 예.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합원들에게 보수, 상여금 이런 게 어떤 기준 없이 지급된 점 같은데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런 게 많이 바뀌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명확히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정한 업무 규정에는 이제 보수라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총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요. 예.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근 직원이 조합에 들어온 날짜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를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3개월 이하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등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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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사무실 운영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식 문서 작성, 이런 쪽에서도 좀 방만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하는 조합이 이제 더 많지만은, 예. 이제 일부 조합 같은 경우는 물품에 대한 영수증만 있지, 전체 이제 물품, 그러니까 조합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조합 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제 물품 구매부터 폐기 과정까지 명확하게, 결국 주민들 재산이니까 명확하게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네. 문제가 터졌을 때 갑자기 조합장이 교체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원칙이 이번에 새로 마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간 보통 부문 한 7, 8년, 많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조합장이 구속되거나 해임되고 아니면 이제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선거에서.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전 집행부가 집행했던 사업에 대한 사항들, 예. 회계 서류, 모든 서류를 새로운 조합장한테 인수인계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인수인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여지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갈등도 벌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합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에 대한 기준하고 서식을 정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인수인계 시에 조합 임원이 입회를 해서 전 조합장하고 후 조합장이 반드시 갖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고요. 예.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갖고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 전체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예. 가이드라인 이제 실행이 되겠습니다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미 규정이지만은 조례에 업무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합이 명확한 기준을 안다 그러면 스스로 지키는 자기 통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주민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조합 등이 1년 이내에 조합 정관처럼요. 주민총회에서 서울시 표준 업무 규정을 따른다는 주민 결의를 받는다 그러면은 예. 그 의지 스스로 자기 규범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관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 규범을 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공공관리계획팀의 이무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계획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무턱대고 물을 찾는 것보다는 아이의 나이 또 놀이 스타일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택하면 더 즐거운 물놀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마다 어떤 물놀이터가 더 즐거울지 산림구단 심재영 알뜰주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놀이 하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바로 워터파크인데 도심에서 가까운 워터파크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각종 미끄럼틀, 워터건, 폭포가 하나로 연결된 아쿠아랜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핫플레이스에서 쿨하게 놀 수 있는 원마운트입니다. 원마운트 워터파크는 실내와 실외를 넘나들며 물놀이 및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도시명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인데요. 어린이 놀이 공간도 따로 있고 난이도 있는 슬라이스는 2인 전용 튜브에 부모와 함께 탑승 가능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 또한 35도씨에서 수압을 통해 수치료를 경험하는 독일 수치료 시스템인 바데풀과 스노파크를 조망하며 스파를 즐기는 스노스파가 마련되어 있어서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워터파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노는 종일권이 부담스러우시다면 3시에 입장하시는 오후권도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마운트 워터파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일산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또 소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는 도심 속 패밀리 리조트 포시즌인데요. 도심에 실내형 물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포시즌이라고 합니다. 네. 왕십리 민자역사 비트플렉스 4층에서 8층에 위치해 영화관, 마트, 쇼핑몰, 골프 연습장, 푸드코트와 함께 있어서 물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네. 워터파크는 실내와 실외로 나뉘며 실내에는 액티브한 슬라이드와 캐논볼, 유아 전용 슬라이드, 여유 있게 바깥 전망을 조망하면서 유영할 수 있는 유스풀, 국제 규격의 레인이 구비된 수영장이 있고요. 실외에는 탁 트인 전망이 어우러진 호텔급 야외 수영장인 스카이풀과 온천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히말라야산 히노키를 사용한 노천탕이 있는데 유해 물질을 중화하는 피톤치드를 함유해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세 번째는 지하철을 타고 즐기러 가는 시랄라인데요.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시랄라는 비치섬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를 갖춘 실내 워터파크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워터파크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복잡하지 않고 초당 1m씩 흐르는 물이 흐르는 길이 140m의 유스풀에 가만히 몸을 맡기기만 해도 힐링이 절로 된다고 합니다. 예. 높지 않은 파도가 치는 비치풀,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인 아쿠아 키즈랜드, 강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동굴탕 등의 물놀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 워터파크 가려면 아무래도 좀 차를 갖고 간다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 근처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물놀이장 같은 건 없을까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도 이렇게 놀이터를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쓰고, 이제 가을, 겨울 이렇게 봄에는 그냥 놀이터로 쓰는 이런 물놀이장들도 많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 아파트나 이제 주변 아파트 없으신 분들은 좀 이제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가실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여의도 공원에 위치한 물빛 광장인데요. 지형을 이용한 낙차를 통해 물의 흐름을 청각화한 물빛 광장은 수심이 얕아 역류하러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안성 맞춤이라고 합니다. 예. 그늘막과 시원한 물을 비롯한 먹거리를 챙겨서 이른 아침 서둘러 물가에만 자리를 잡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자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아주 이른 아침이나 아예 점심을 드시고 늦은 오후에 이제 사람들이 좀 빠지는 시간에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서울 상암 얼비컵 공원 내에 위치한 바닥분수인데요. 이 바닥분수 역시 가족들이 함께 즐길 만한 물놀이터입니다. 주위에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고요. 또 이제 근처 노을공원 자연 물놀이터는 자연 소재를 활용한 나무 도미노 게임, 목재 블록 쌓기, 나무 볼링 등 특색 있는 놀이 공간이 있어서 물놀이가 지겨울 때쯤엔 들러서 놀기에 좋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와이드한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인데요. 축구장의 1.5배의 길이에다가 160m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예. 수심이 어린이 무릎 높이라 안전하고 매주 1회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를 통과한 2,000톤의 지하수를 이용하고요. 7명의 안전요원과 1명의 간호조무사가 물놀이 주변에 상시 배치되어 있어 안전 걱정도 덜었다고 합니다. 예. 위치는 송파구 오금동 135번지 동아일보 사옥 앞이라고 하네요. 예. 네 번째는 다채로운 물놀이시설 노원구 월계동 물놀이장인데요. 노원구 각심 어린이공원에 조성된 워터파크로서 워터드롭, 워터터널, 워터샤워, 모험놀이대, 조합놀이대 등 값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이용하는 야외 수영장에서나 볼 수 있는 물놀이 기구들을 이곳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보다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가족, 그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이제 색다른 프로그램 두 곳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어렸을 때 물장구 치고 농가 밭에서 뛰어놀아본 부모님들이시라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각종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경기도 양평에서는 농촌 체험 마을과 함께하는 양평 물놀이 축제 2014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운면 여울리 체험 마을 등 16개 마을에서 각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보트 타기, 뗏목 타기, 숭어 잡기, 메기 잡기 등의 체험과 감자, 옥수수 등 농산물 수확 체험, 인절미 떡매치기, 꽃 누름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행사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체험 하루 전날 오후 5시까지만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예. 당일 프로그램은 약 5시간 정도 걸리고 비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1박 2일 프로그램은 5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가격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국민속촌에서도 물놀이와 함께 각종 체험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예. 시골 외갓집의 여름 프로그램이 8월 24일까지 진행되는데 대나무를 이용한 잠자리채 만들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전통 부채 만들기, 천연 염색 체험, 미니 장승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각 체험은 3,000원 정도로 비싸지 않고요. 한국민속촌 안에는 지곡천이라는 흐르는 물이 있는데 더우면 발을 담글 수 있다고 합니다. 7월 26일부터는 몸에 좋은 약재를 우린 얼음물로 발을 담그는 얼음 탁족 체험과 추억의 향수를 자극하는 시골식 등록 체험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민속촌의 입장권은 어린이는 10,000원, 어른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재영 알뜰주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오늘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취업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부터 은퇴 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애타는 구직자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서울 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업체의 운송 원가와 수입을 검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광역 급행버스 기본요금을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올려달라는 내용의 요금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68살 최모 씨가 몰던 택시가 55살 오모 씨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의 택시가 튕겨져 나가 근처에 있던 다리 난관을 뚫고 8m 아래로 추락했고 부상당한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선을 달리던 최 씨가 1차선에서 달려오던 오 씨의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의 2층짜리 가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개 층 1,500제곱미터와 가구 등이 타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1년 사이 3배로 늘었습니다. 국세청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1,180억 원으로 전년 390억 원에 비해 200%가량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쉽게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 또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지 서울고용노동청의 박종길 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고용노동청 아무래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서울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사무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생활 지원을 한다든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일자리를 찾고 능력을 개발하고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조건을 좀 보호해주고 정당한 노동활동을 보장해주는 근로자 근익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일을 하다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혹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산재 예방 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예.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에 있는 약 40만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500여만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사업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그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일자리. 예. 지금 본인이 나 좀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젊은 층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이나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일자리 같은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예, 지금 현재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513만 명이 지금 현재 취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8개 정도의 고용센터가 있는데요. 이 고용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취업 교육을 고치해주고 능력 개발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취업을 이렇게 진작해 줄 수 있는 이런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괜찮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런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중장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8개 센터하고 지금 중장년 센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예,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위치도 다르고. 그런 어떤 장수적 개념보다는요. 예. 어떤 기능적 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 지역 지금 실업률 구직자 수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상황이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취업 동향을 한번 보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한 513만 명 정도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걸 이제 고용률로 보면 65.3%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국 수치는 65.6%인데 전국 대비해서 약간 좀 낮은 수치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영향이라든지 최근에 금융업종이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정권 업종도 좀 그렇고 보험업종도 역마진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 시장의 좀 어려움과 금융업종의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자 수가 약간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실업률 많이 줄여야 할 텐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고용률 70%로 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업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일자리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 있냐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하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일자리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3%대라는데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 고시학원에 있는 고시 준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실업자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인들이 가지면 그런 분들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기 때문에 실업자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이런 분들은 실업자가 아니고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비경한 인구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 수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그런 측면에서 이건 좀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죠. 15세에서 64세라 그러는데요. 이 15세에서 64세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한 3,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어쨌든 자영업이든 고용돼 있던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2,600만 명이다. 그래서 고용률이 한 65.6%인데요. 대다수 선진국은 고용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더 중시하면서 이 고용률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그 나라의 인구의 어떤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고용률의 개념을 더 중시하고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어떤 경제적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제고해야겠다. 그래서 수치로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나라 고용률이 선진국의 중간 수준인 70%는 돼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고용률 70%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용률이 한 60% 중반. 예, 65% 정도입니다. 그거를 70% 하려면 한 5% 정도 늘리는 건데. 예. 그 어떤 정책들을 펼쳐서 늘릴 수 있을까요? 결국 그 고용률을 제고를 하려 그러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이거나 또는 결국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어떤 육체적 능력이나 안 그러면 어떤 뭐 여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일을 구하다가 아예 단념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부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육아 문제라든지 또는 뭐 가사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고용률을 제고하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일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요인을 해소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들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사항을 해소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산전의 휴가를 활성화하고요. 또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들을 채용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성들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죠. 두 번째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일과 여가, 일과 가정 활동을 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좀 약간 생소한 개념입니다. 지금도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이게 비정규직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오해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제 애가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파트타입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남성 위주의 제조업 위주의 전일제 근로자 위주로 이렇게 쭉 생각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면 여가 생활도 좀 즐기고 싶고 좀 가정 생활도 하면서 적정한 시간에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이 많이 있고요. 기업에도 보면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라든지 뭐 또는 뭐 마트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일제 근로자를 뽑아두면 또 한편으로는 인력의 운영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는 사실 파트타임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해서 적합한 직종을 좀 발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가 양득이라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좀 재밌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일거양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글자를 약간 순서를 글자를 좀 재밌게 해서 가정 가짜를 써서 일과 가정을 같이 좀 택해보자. 그래서 일과 가정을 병행해서 가정 생활도 잘 꾸리고 또 직장 생활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일과 양득이라는 캠페인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남성 위주의 전일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간자로 볼 때 10사람의 입을 먹여 살 수 있어야만 남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한 가정을 보면 아빠 혼자만 일을 하고 사실은 아들이나 애들이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여성분들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그래서 일을 하는 아빠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나 12시에 들어오는 그래서 건강도 해치고 가정생활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일을 찾아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아까 고용률 이야기도 했지만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일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일을 하되 일을 하는 각 개인은 근로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을 작게 하면 어떤 부분이 좋냐 그러면 개인의 삶의 질도 만족스럽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또 이게 생산성이 적어됩니다. 그리고 예. 기업에서도 건장할 만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고용률도 제고되고 일종의 뭐라 할까요? 선진국 스타일의 어떤 일문화랄까요? 이런 예.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적으로 일의 문화도 좀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일가양덕이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앞서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간 선택제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예, 있는 똑같은 거군요. 또 뭐 고용률 제고라든지 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서 그 금융업종의 그 고용 사정 좋지 않다는 말씀 얼핏 하셨습니다만, 예. 뭐 증권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제가 서울고용청장으로 부임한 지 한 2달 반이 됐는데요. 네. 가장 이제 특이한 부분이 지금 보면 금융업종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은행하고 네. 보험, 네. 그다음에 정권업계인데요. 좀 이 세 업종이 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요. 일부 은행에서는 점포도 통폐합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통계적으로도 살펴봤더니 이 고용보험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원이 감축된 숫자를 한번 뽑아봤더니 한 6,500명 정도였습니다. 예, 이는 서울 지역. 예. 서울 지역의 이제 금융업종만 있는데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7%가 증가한 부분이니까 예. 금융업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고용노동청 내에 금융업 고용지원 TF를 구성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 그 고용지원 서비스도 안내하고 뭐 도시력급여도 지원하고요. 특히 이제 전직을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합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전직 지원 서비스도 하고요. 적합한 일자리를 좀 발굴하는 이런 부분도 프로젝트를 서울시청과 공동으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앞서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일 쭉 설명하실 때 그 예. 노사관계도 관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서울 지역 노사관계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서울 지역의 경우에 보면 조금 전에 금융권 구조조정 말씀도 드렸는데, 네. 이런 여파에 따라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관계가 한때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현재까지는 노사가 합리적으로 또 원만하게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예. 다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케이블 TV 노조 그리고 노동조합은 희망연대 노조라 그러죠. 이쪽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으나 저희들이 좀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원만한 상황입니다만은 좀 노동시장에 해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든지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노사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체불 사업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체불이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범죄로 인식을 하지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뭐랄까 경제사범에 대한 관대와 경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범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5월 말 기준 저희 서울 지역 내에 임금 체불은 보면 약 2만 7천 명 근로자들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불 금액이 한 1,600억 원 정도고요. 지금 2만 7천여 명이 전액을 다 못 받은 건가요? 일부는 받고 다 이게 다양합니다. 전액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지불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나 이게 지불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걸 다 합쳐서 2만. 예, 그렇습니다. 1,600원인데 이 중에서 한 550억을 저희들이 이제 지도해서 청산을 해줬는데요. 전년동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체불 사업 채수라든지 근로자 수는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체불 금액은 약 3% 정도 약간 감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방학 시즌이어서 청소년들이 용돈을 직접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근로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주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서울고용노동청장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요. 제가 뭐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근로기준국장도 하고 산재예방보상국장 됐지만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르바이트생 근로 조건을 좀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아르바이트생 근로 조건 보호 부분인데요. 어떤 쪽에 문제가 많냐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을 지나치게 해서 이제 근무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주휴수당이라고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일주일을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루는 유급으로 시도로 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더라도 하루 치는 임금을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사업주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옛날에 그 서산 피자집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특히 여대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성희롱 사건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척결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특히 이런 방을 대비해서 이제 감독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 사업 장수도 예년에 비해서 2배로 늘렸습니다. 한 500개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편의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 커피 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 16개소 인사 담당 임원들을 좀 초치를 해서 제가 각별히 당부를 하고 이번 여름 방학은 저희들이 근로 감독을 정말 엄중히 할 것이니까 그 각 가맹점에 대해서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줍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근로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적발이 되면은 우리 고용노동청에서도 무슨 제재를 가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도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질까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부분 영세 사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야 뭐 예를 들면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피자헛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또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제 시정을 권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이제 처벌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옛날에 시정 지시를 하고 나서 시정이 안 되면 이제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적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위반한 경우는 바로 적시 처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용노동청 박정길 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공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